백옥향 1kg을 증정해드리는 대한제일미 쌀밥이 생각날 때는 사실 밥이 맛있으면 반찬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밥이 맛있을 땐 밥이 달죠 왜? 네네. 탄수화물을 조금만 드셔야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무슨 말씀이세요? 밥을 밥심으로 가는 건데 지금 대한제일미. 네. 네. 대한제일미의 탄수화물은 다른 탄수화물과 좀 다릅니다. 자, 대한제일미와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저녁밥 드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박현상 차장님 모시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오늘 좀 힘든 날 나오셨습니다. 예, 뭐 네. 힘들지만 일단 집에서 밥 먹을 생각하니까는 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힘이 또 납니까? 그럼요, 밥 먹어야죠. 네, 역시 대한제일미죠. 네, 제일미. 아니, 이렇게 늦게 들어가시는데 집에서 밥을 해주시나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세요? 네, 네. 함께 같이 계시는군요. 네, 왔다 갔다 합니다. 네. 한 블록이라서. 네.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엄마 밥 못 먹은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저는. 네. 자, 오늘 놀러 오세요. 어디로요? 부천으로요? 저희 집으로. 저 밥 주십니까? 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그러면 증시 상황. 네. 일단 코스피가 한 1.66% 그리고 코스닥이 1.99% 2% 빠졌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44포인트 마이너스니까는요. 코스피가 2,600 초반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2,628포인트. 코스닥이 좀 더 심각했는데 17포인트. 그러니까 1.99니까 2% 빠진 거죠. 그래서 873포인트. 그리고 마감을 했는데 사실은 어제 저희 연휴 때 쉬면서 솔직히 어제 장신 거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요일 날 많이 빠진 상황에서 넘어왔는데 나스닥 플러스가 났었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꽤 괜찮았고 특히 최근 1, 2주 동안에는 그 미국 증시보다는 중국이라는 홍콩 증시를 쫓아간 우리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중국, 홍콩 괜찮았거든요. 또 그래서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침에 출근을 했죠. 하고 열었는데 장중에 시작할 때 아침에 10포인트 언더로 빠져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 부담이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9시 10분까지 쭉 보니까는 9시 10분, 12분 정확하게 봤는데 그때 외국인이 선물을 그때부터 3천억 이상 때리고 시작을 했어요. 선물을? 네, 선물을. 현물이야 그때 얼마 팔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거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기다릴 거가 10시 반에 중국 시장이란 2시에 중국 시장 이런 식으로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작할 때 별로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강법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줄줄 밀었고 오늘 하루 종일 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 장중에 반등이 조금씩은 나왔지만은 종목들을 들어 올리기에는 좀 어려웠다.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어요? 선물을 1조 2,600억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태까지 팔 때 1조 정도 팔다가 9천억 혹은 8천억 언더로 좀 되갚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은 되갚는 거 없이 종가까지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고 거래소에서 현물 기준으로 외국인은 2천억 정도 매도 우리 기관 투자가분들께서 8,200억 매도인데 여기서 이제 장에 하락할 때 외국인 선물 많이 팔면은 금융투자에서 6,800억 이렇게 좀 매도. 그러니까 좀 많이 판 거에 대부분은 금투에서 이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개인 투자자분들만 9,924억 매수 거래소에서 이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 상황 자체가 종가까지 쭉 빠진 상황인데 제가 좀 써놓은 게 이거예요. 타 국가 대비해서 두드러지게 하락이다. 두드러지게? 네, 그러니까는 니케이가 0.1% 플러스로 끝났고 대만은 홍콩은 한 0.5% 정도 마이너스, 상해가 0.1% 플러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시아 타 국가 대비해서 코리아 하락폭이 조금 더 깊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연휴 동안 있었었던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지리적인 리스크가 국지적인 리스크라 얘기를 하죠. 조금 국내에도 좀 더 발현되지 않았나 추측을 하는데 이거 어차피 외국인들 마음이긴 하니까 어찌됐든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빠져서 끝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만 유독 더 빠졌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빠졌으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우리나라만 더 빠졌다면 뭔가 이유가 있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 외국인들이 좀 선물을 많이 때린 것도 있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만약에 국내가 타 국가 대비
많이 오르면은 좀 세면은 괜찮은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쉽다는 거고요. 네. 이거에 대한 의도는 솔직히 좀 그렇게 크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저희가 이렇게 쭉 빠질 때 어떤 식의 메신저라든지 그 소식 통해서 물어보냐면은 뭔 일 터졌냐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별로 그런 뭔가 시장을 이렇게 크게 뒤흔들 만한 이슈는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오늘은 좀 거래 대금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오늘 거래 대금이 거래소가 8조 9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난주 10조 이상 나왔을 때 비해서는 떨어진 상황이고 거래소가 상승 종목수가 163종목, 하락 종목수가 730종목 나왔고요. 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코스닥이 200개 종목 플러스인데 하락이 1,190개니까 1,200개, 6배 이상 하락입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이런 게 경험적으로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보죠. 대부분 예측치 못할 때 더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일 미국이 안 좋았다거나 혹은 우리가 좀 이 악물고 오늘 시장 버텨야 할 때는 오히려 조금은 시장의 종목이 플러스 날 좀 더 강하게 플러스 난 경향이 좀 있고 오늘처럼 조금 예측치 못한 하락일 때 좀 더 하락 종목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가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별 생각 없이 얻어맞을 때가 훨씬 더 그죠, 더 아프죠. 세게 예. 세게 오는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오늘 파생 시장이 이제 좀 내용이 질적으로 좀 안 좋았어요. 네. 네. 근데 그 왜 그러냐면 그 이제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인데 이제 롤오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369, 12는 이제 선물 만기일이기 때문에 롤오버를 합니다. 근데 롤오버를 이제 할 때는 미결제가 이제 6월물이 줄고 9월물로 옮겨가는 게 롤오버예요. 네. 그래서 미결제가 이제 6월물이 많이 이제 주는 게 당연한 거고 9월물은 느는 게 맞는데 오늘 이제 선물 한 15,000 계약 정도 매도했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그래서 미결제가 자동적으로 줄기 때문에 미결제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신규인지 그냥 청산거래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6월물이랑 9월물의 미결제 그 차이를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6월물이 보면은 한 93,000 계약 정도 줄었고 미결제가 네. 미결제 관련해서 제가 영상 하나 찍은 거 있는데 그거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9월물이 105,000 계약 정도, 6,000 계약 정도 늘었어요. 네. 그럼 한 14,000 정도, 13,000 계약이 늘었네. 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이게 신규 매도가 한 14,000 계약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오늘 신규 매도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지금 신규 매도 한 것 같거든요. 그 계약이라는 거는 산지 판지는 모르는 거예요? 산지판지는 모르죠. 그게 거래니까. 계약 건수만 건수만 체크되는 나오니까 거예요? 미결제는 건수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매수했던 거를 청산하는 거라면 그것도 괜찮은 건 아니지만 신규를 지금 여기서 1조 이상 선물 매도했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여기서 해지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600 초반에서 이렇게까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숏을 이렇게 치는 게 오늘 좀 불편했던 거고, 그러니까 파생 시장이 이래 버리니까 당연히 프로그램 매도도 엄청 많이 나온 거죠. 네네. 오늘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전반적으로 눌렀는데 오늘 기관들 어느 누구도 오늘 기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매우 무기력한 장으로 오늘 마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선물 시장에서 이제 뭐 369, 12월 별로 이제 미래 걸 이제 미리 이제 사두거나 팔거나 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보통 6월에서 9월로 그냥 자동으로 내 포지션이 그냥 2월 되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네, 롤오버가 그 스프레드 거래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좀 이걸 신규 팔고 매도. 다시 살 수도 있는데 네, 오늘은 신규 매도가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신규 매도 쪽이 좀 오늘 많이 네.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느낌을 파생 시장에서 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어느 누구도 선뜻 주식을 적극적으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 흘러내린 겁니다. 네, 네. 자, 전체적인 시장은 그런 분위기가 좀 흘렀고요. 그러면 어떻게 좀 업종별로 좀 더 자세히 네. 살펴볼까요? 일단 그리고 이제 CPI도 이제 CPI? 저 6월 10일 날 네. 옵션 만기 다음 날도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미국 물가 지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 주 옵션 만기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데 굳이 오늘 포지션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예. 결정해도 되는데. 그때 해도 네, 되는 네, 거. 예. 네. 이게 원래 보면 CPI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주가가 안 좋은 거고 네, 네. 막상 나오면 또 이제 리바운딩 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유가가 지금 일단 안 빠졌잖아요. 오펙이 증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60만 배럴 정도는 성에 안 차고 증산의 어떤 질적으로도 증산이 좀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그 솔직히 증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60만 배럴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지금 짱짱한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그 논리가 약간 오늘 좀 희석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CPI가 어느 정도 나오면 괜찮다. 뭐 이게 좀 있나요? 우리 저 예상하고 있는? 지금은 컨센서스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인라인하게 나와야 돼요. 그거보다 더 잘 나와버리면 높으면은 시장 좀 충격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높으면 충격만. 네, 더 만약에 지표 자체가 좀 잡히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지금 또 이제 빅스텝 2번 하고 그 다음에 25bp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시장은 그렇게 좀 행복회로 돌리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50bp씩 계속 빅스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안 좋은 이슈가 짓누르고 높게 있어요. 나오면. 계속. 자, 그걸 좀 보고 결정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더 매수세가 실종됐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네요. 그러면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업종으로 한번 가봅니까? 네, 일단 업종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시총 상위주들이 다 빠졌거든요. 지금 다 빠졌어요. 시총 상위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9%. 야, 2%나 빠졌어요, 네. 삼성전자.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9천억 정도 매수했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5천억이 삼성전자입니다. 5,100억.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만큼 팔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솔이 1.2%, SK하이닉스 2.8% 이렇게 좀 시총 상위주들 많이 빠졌는데 조금 이렇게 시장이 좀 빠질 때 좀 이제 안타깝게 좀 추세 이탈하는 종목들이 생겨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와서 삼성전기가 조금 억울하다라고 해서 시흥저가가 날 뻔했다라 말씀드렸는데 삼성전기. 네, 전기가 오늘 3.6% 빠졌거든요. 이미 추세 이탈했습니다 오늘. 네. 예,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조금 들어오르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 추세 이탈 해버렸고요. 삼성 SDI도 거의 5%대 빠졌어요. 그래서 삼성 SDI가 지난주에 뭐 모건스탠리 보고서 이슈도 좀 있긴 있었죠. 그렇지만은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조금 버티는 모습을 하다가 오늘 강하게 무너졌다 보시면 될 것 네, 네.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3~4%대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들이 하락을 한 이유를 찾는 것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먼저 빠지면서 소위 최근에 조금은 그래도 버텨섰던 종목들 위주로 크게 좀 빠진 경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소부장도 그나마 좀 버텨섰다가 오늘 좀 많이 급락하는 종목들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 STI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 그래도 괜찮은데 얘가 좀 7% 이상 하락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반응. 그리고 2차 전지도 최근에 진짜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2.9%, 뭐 LNF 3.9% 이런 식으로 시총상위 코스닥도 많이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조금 특이했던 점 같은 경우는 SKC가 한 7% 정도 빠졌어요. 동박 쪽. 예, 그래서 공정 이슈가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일단 그거야 이제 그 시총상에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서 또 오늘 이슈가 워낙 나오면서 조금 더 매도가 그쪽으로 강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은 쭉 빠졌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다 빠진 네. 그런 하루였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고요. 네, 2차 전지 쭉 안 좋았는데 특히 이제 아까 삼성 SDI가 많이 빠졌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따 말씀드리고 땡겨서 좀 말씀드리자면 그나마 오늘 SK 이노베이션 좀 좋았거든요. 근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요. 정유 쪽 이슈가 있으면서 조금 더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배터리셀 3사들 중에서는 SK 이노베이션만 조금 올랐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건 S-OIL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같은 정유 상승 정제 마진 얘기 나왔고요.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꽤 많이 올랐죠.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4.8% 플러스인데요. 지난 SK 이노베이션 하면은 제 기억으로 한 달 전쯤인가 그 1분기 컨콜 할 때 SK 온 그 배터리 부문 자체가 흑자전환 시기가 좀 늦춰질 것 같다라는 컨콜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 부분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핵심일 것 같은데 네. 오늘 조금 보고서가 나왔는데 유한타증권 보고서인데요. 이게 2분기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금 9,5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나온 보고서가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정도 된다. 컨센서스보다 거의 7~80% 증가한 수치죠. 물론 내용 같은 경우는 정유 강세, 배터리 적자 축소라든지 정제 마진이 배럴당 뭐 18달러대까지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쭉 보니까는 며칠 전 키움증권 보고서 같은 경우 영업이익 추정치가 2분기가 1조 2,800억 정도 나왔는데 네. 이게 굉장히 큰 수치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추정치가 높아진 거죠. 네. 뭐 진위 여부는 뭐 2분기 실적 보면 되긴 할 텐데 일단 이런 것들이 좀 회자가 되면서 일단은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좀 상승세 이뤘고 오늘 S-OIL이 신고가가 났거든요. 네. 근데 52주 신고가입니다. 작년 9월 달에 있었던 고점을 오늘 벗겨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작년 9월 고점을 벗길랑 말랑 하고 있었거든요. 좋아옴에도 불구하고 SOL이 좀 화끈하진 않았었습니다.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렇게 유가가 좋음에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3.4% 그러니까 시장이 쏠렸다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탁프로님께서 아까 유가도 말씀해 주셨는데 118달러인가 119달러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니까는 네. 이 상황에서는 종목들이 한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고 그런 의미로 정유주는 좋았고 2001 쪽들은 아마도 이제 차익 실현 일단 수익 난 거 빨리 팔아야 되고 이런 에 대한 물량이 아마도 가세되면서 조금 더 2차 전지가 안 좋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정유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는 누가 키우냐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친환경으로 가는 흐름에서 누가 정제 설비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전기차 시대가 되면 유가에 대한 디맨드는 줄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정유 회사들이 수혜를 보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러시아 전쟁이 촉발시킨 거죠. 이런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정제 시설을 지금 풀캐파로 돌리고 있는데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원유 대비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이거 정제 마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들고 해도 그 수요를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또 드라이빙 시즌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운전 엄청 하는 구간인데 9월까지 드라이빙 시즌이거든요. 네. 이때 보면 더 가솔린 수요는 엄청 많이 늘리죠. 디젤이랑. 근데 지금 너무 쇼티지고. 근데 여기다가 주말에 지금 BTS라 그래서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유 시설이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얘네들도 부산물이거든요. 얘네들도 지금 공급 이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네들 정유사가 만드는 스프레드가 다 좋아요. 그래서 SOL 주가가 올해 꾸준히 계속 올랐지만 네. 주가가 폭발을 못한 이유는 이러다가 다시 마진 빠질 건데 수요는 다시 둔화될 건데 그리고 유가가 또 급락할 수 있는 데라는 우려인데 사실 그런 게 지금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급등했고 네. 이노베이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가 돈을 못 버니까 완전 천대받다가 보니까 이노베이션이 SOL의 2배거든요. 110만 배럴 정도 됩니다. 캐파가 이 SOL이 60만 배럴. 그러면 2배 정도는 돼야 돼요 시총이. 그냥 단순하게. 물론 차입금이 있고 복잡하지만 그 20주 초반이 너무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조금 동반해서 네.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우리가 뭐 예를 들어 2019년에 비해서 특별히 정유 시설이 막 없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스크랩이 중국에서 스크랩이 많이 됐어요. 중국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노후화된 정제 설비들이 있거든요. 문을 닫았는데 네, 추가로 네. 열진 않는. 왜냐하면 돈을 못 버니까. 네, 굉장히 적자를 많이 냈어요. 티팟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국의 정제 시설들이 돈을 못 버니까 가동률이 매우 낮아요. 돌릴 수가 없습니다. 풀로. 네, 그래서 거기는 여전히 아직도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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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유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정유 쪽은 그래도 오늘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우리나라만 안 좋았던 게 우리나라가 유독 더 안 좋았던 게 그 미사일 영향이 있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뭐 미사일 쏴도 별 영향 없었던 것 진짜 같아요. 호랑이 담배 필 때 조정받았던 이슈인데 네. 북한 핵 이슈는 그건 뭐 제가 볼 큰 의미 없던 때는 거 그냥 아니에요? 이거 핑계 삼아서 오늘 좀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섹터 좀 볼까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거만 얘기해가지고 좋은 거 얘기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크래프톤 네, 오늘 좀 크래프톤 올랐네요. 6.5%. 예, 이런 크래프톤 종목 치고 6% 오른 건 진짜 많이 급등이 나온 거고요. 네. 아침에 이제 저희 장을 저기 쳐다보면은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스트롱 바이가 나왔어요. 크래프톤에 네,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월투자증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신작 출시 일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22년 4분기 추정치를 상향을 한다. 콘솔 신작인 칼리스토 프로토콜 출시 일자가 12월 1일로 확정이 됐고요. 그에 대한 쭉 저희 자세한 내용을 레포트 살펴보시면 되고 네. 오랜만에 스트롱 바이를 좀 봤어요. 장이 지금 좀 어려우니까는 이게 이런 의견을 보기가 어려웠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 이게 게임주를 바라보는 것 같은 경우가 기존에 뭐 NFT 이런 거에 대한 멀티플 상향 이런 계속 작년까지 있기는 있었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퓨어한 어떤 게임주로서의 발걸음을 디디는 뭐 시장에서 평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조금씩은 있는 것 같고요. 뭐 내용은 각자 살펴보시면 되는데 크래프톤은 근데 게임 종류가 많지는 않죠. 그 단일 게임이죠. 예. 단일이 네, 네. 완전 단일이에요. 근데 콘솔 게임이란 이런 신작이 좀 조금씩 나오는 바람에 이거에 대한 추정치도 높아지고 중이니까는 네. 일단 뭐 오늘 다른 게임도 다 안 좋았습니다. 물론 좋았던 섹터가 없긴 없었지만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런 그 추정치라든지 혹은 시장이 어려울 때
의견이 좋은 게 나오면 좀 더 쏠리거든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쏠려서 외인 기관 추정 그 매수세가 쏠리지 않았나 싶고요. 빨리 다른 종목들도 올랐으면 하는 바람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조금 좋았던 섹터가 아시다시피 이제 우주항공 섹터에 있어요. 우주항공. 네, 근데 우주항공 섹터를 말씀드리기가 저는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수주 같은 경우는 계속 나왔던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회자가 되고 뭐 그 누리호 발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더 누리호라든지 다 누리호죠. 그런 종목들 그 이슈들이 8월 달까지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있는데 이런 이슈 플레이를 해야 될지 수주 플레이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파생된 거기 때문에 언제 바뀔지 모르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섞여 있던 상황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항공우주 차트 열어보시면 진짜로 꾸준하게 오르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꾸준 한번 보세요. 정말로 한국항공우주. 네 카이 그리고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 그 저기 뉴스도 나왔었고 보고서도 나왔던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나비 효과다 이런 부분으로 꾸준하게 좀 종목들이 나오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그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미그 29기를 공여해 준다는 뉴스가 있긴 있었어요. 공여는 뉴스가 있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최신 전투기를 구매할 고민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오늘 증권사의 레포트화 되면서 또 오늘 목표 주가가 10% 상향된 보고서가 나오기도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8.8% 신고가 강하게 쓰고 있는 중이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2.8% 중간 뉴스단 보시면 계속 좋은 뉴스들이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우주항공 쪽 혹은 방산 쪽 섹터에 대한 게 일단 지금 시장에서 조금씩 계속 어느 정도 이슈화돼서 좀 매매가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조선주도 오늘 나쁘지 않았죠? 일단 오늘 조선주가 장중에 뉴스가 오후에 좀 두 개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에서 카타르 LNG 운반선 내척 계약. 요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20년도 했었던 그 선표 예약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되는 첫 번째 계약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후에 대우조선해양이 나왔던 상황이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5천억 정도 수주 계약이 좀 나왔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데 막상 이 두 뉴스들이 오후에 나왔거든요. 오후에 나왔는데 아침부터 플러스긴 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 네. 이 뉴스가 나와서 플러스가 강하게 돌았다 보는 게 아니고 막상 대우조선해양 이런 그 계약 나오더라도 그 당시에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은 기존에 탁프로님께 말씀해 주신 거죠. 신조성과 성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최근에 레포트 좀 보니까는 신조성과가 상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막상 지난주 금요일 날이 한국조선해양의 계약 취소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조선해양 계약 취소 뉴스를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전에 계약한 부분이 새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신조성과 오른 부분을 반영해서 계약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수주 받을 때는 조금 낮은 가격으로 그렇죠. 받았으니까 차라리 그건 취소하고 지금 한창 가격 높을 때 그걸로 새로 계약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도 계속 회자가 되긴 하더라고요. 이거 취소되는데 왜 올라? 근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선주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그 상황이 아마 오늘까지 이런 뉴스 플로우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이어졌다라고 보는 게 일단 조선주가 그래도 네.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선방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조선주도 쉽지 않습니다. 예, 조선 투자도 정프로가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특히 이제 조선주 가운데도 이제 그 지주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중간 지주와 네. 이제 지주회사를 한국조선해요. 넘나드는 이 거래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매할 때도 이게 대부분 이제 같은 섹터 안에서 변동성이 큰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조선 안에서는 미포가 대장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런 거를 좀 뽑는 것도 일종의 자기 매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단순하게 좋다고 해서 이것만 하면은 너무 답답하니까는. 네. 그래서 그거는 일단 내 성향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분위기가 장이 빠진 거 너무 무겁긴 하네요. 이 정도면 그래도 예. 장 상황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인 것 그런가요? 같아요. 네. 오늘 LNG는 나오기로 한 게 나온 거라서 네. 엄청난 뭐 빅 서프라이즈는 아니에요. 원래 카타르는 나오기로 한 거고. 네. 네. 뭐 LNG? 성과도 뭐 예상 수준이었던 것 같고.
원래 이제 LNG 뭐 몇 년 전인가 왜 그 뭐라 그러죠? 슬롯 계약이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하여튼 뭐 100척인가 뭐 했던 그 발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 거죠? 그죠. 그 연장선으로 계속 진행되고 아마 네.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음. 지금 대우조선 나왔고 이제 추가적으로 현대도 그렇고. 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섹터 좀 보면 될까요? 저기 태양광. 태양광. 네, 태양광이 꾸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한 일주일 반 정도 됐죠. 그 처음에 딱 그 OCI랑 그 저기 하나솔루션이 탁 뜰 때 그때부터 이게 이상하다 하긴 했어요. 이게 이렇게 좀 답답한 종목이 물론 그 전에 공매도도 많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쇼크오버가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폴리시콘 가격도 좀 오르고 이런 부분이 계속 되는데 그 리파워 EU 정책이라 그래서 이제 당연히 유럽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는데 네. 이렇게 좋아지면은 종목들이 계속 좋은 뉴스가 나와요. 나오는데 어제 오늘 나온 뉴스가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미국이 동남아 4개국 예를 들어서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런 국가에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4월 달인가 아마 3월 달 뉴스 나왔었거든요. 그 이유가 미국 상무부에 봤을 때는 중국 태양광이라는 패널 업체들이 관세 회피 목적으로 동남아에 공장 설립을 해서 여기 좀 삐딱선을 탄 거죠.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런데 어제 오늘 나온 뉴스를 종합을 해보시면 네. 이게 지금 4개국 수입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24개월간 관세 부과 유예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중국 제재에 대한 일환이긴 한데 이것보다는 지금 미국 태양광 어떻게 보면 태양광에 대한 그 생산 설비 증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부분으로 해석이 된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때 처음 올릴 때 대비해서 오늘 OCI가 1.8% 정도 올랐고 하나솔루션 1.7% 정도 이 정도 상황이긴 한데 오늘 이런 시장 대비해서는 일단은 그래도 굉장히 강한 편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부분 이제 요즘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지금 밑에서 한 OCI 기준 한 15% 20%쭉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거에 한 1년 반 동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반 빠진 게 아니고 안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러다 말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빨간불이 그래서 세게 들어오는 섹터가 네. 장중에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과거 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움직였던 종목에 대한 결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실적 그리고 지금 실적이 한 번에 땡기는 혹은 성장성이 매우 강해가지고 2차전처럼 뭐 수주가 빵빵빵빵 나오는 이런 결이었는데 이거 태양광 헷갈리는 거죠. 일단 지금 그래도 뭐 이게 좀 더 간다 안 간다의 말씀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꽤 그 뭐라 그럴까요? 꽤 그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뭐 이게 좀 더 간다 안 간다 말씀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꽤 그 뭐라 그럴까요? 꽤 그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은 당연히 송배전망 쪽, 그리고 전력 기기 쪽이 좋아진다라고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 일렉 이런 쪽이 종목들이 굉장히 좋아요 요즘.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효선중공업 저기 그 오늘 제 밸류에이션 보니까는 포워드 포가 한 6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11배 정도에서 이런 상황이라서 실적도 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효선중공업이 여러분 송배전망 좀 헷갈리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현대일렉이 갑자기 10%쾅 튀었거든요. 네네. 오늘 한 1, 2% 정도 빠지긴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이쪽도 그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 종목을 찾는 거죠 이쪽도. 그래서 이것도 일종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거든요. 딜리버리 배달. 네. 배달의 민족이 요새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재생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이 신재생으로 이 제너레이팅된 생산된 전력을 어떻게 나르냐? 누가 나릅니까? 전력 기기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지금 신재생과 연관돼서 태양광이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같이 이제 그런 어떤 전선 전력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바이든 정부가 사실은 이제 동남아 관련해 가지고 그
태양광 회사들, 셀 모듈 회사들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관세를 기존 관세는 계속 하고 추가 관세를 하지 않는다는 뉴스인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중국에 대한 이것도 규제거든요. 바이든 정부가 이제 동남아 그 태양광 셀 모듈이 중국산이 이제 둔갑돼서 많이 수출이 됐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바이든 정부도 조금 좀 급한 거죠. 인플레 때문에 전력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제 이제 한국 회사들한테 수혜인데 이것도 약간 조금 더 이제 좀 복잡하게 들어가면 깊게 네. 들어가면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긴 해요. 그러면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소위 말하는 위구르 쪽에 있는 폴리를 규제를 푼다.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한국의 폴리를 만드는 회사한테는 좋은 건 아니죠. 물론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어떤 오늘 복잡한 계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하나솔루션도 미국에 이제 그 공장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 쪽 풀어주는 게 그렇게 큰 수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태양광이 좋아지는 그림은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태양광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뿜지는 못한 거죠. 그동안 좋았던 것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주판을 두들겨 보면 네. 그 안에 속내는 좀 복잡한 거죠. 네. 자, 그래서 태양광 꾸준히 요즘 뭐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천연가스 뭐가 좀 있었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슈 계속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니까는 그거야 뭐 특별하게 이슈할 건 없는데 그냥 뭐 그런 섹터가 종목들이 좀 올랐다. 그냥 네. 작은 종목들 GSE 9%, 배송에는 6%뭐 이런 식의 하는데 삼천리가 1.9%예요. 플러스 신고가 치려고 하고요. 그런데 삼천리랑 천연가스 무슨 상관이에요? 삼천리죠. 삼천리. 아 삼천리가 원래 네. 천연가스 하는데 네. 아 자전거 하는 데가 아니고 삼천리 자전거 삼천리 따로 있잖아요. 상장사. 아 삼천리 천연가스 회사가 따로 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삼천리는 대형주고 시가총액 큰 대형주고 근데 작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아침에 쭉 보니까는 갑자기 또 비료 사료 또 뜨더라고요. 뜨는데 걔네들은 밀리고 그러니까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쪽이 움직였다 보는데 오늘 좀 오후에 특이한 현상을 봤어요. 뭐죠? 예.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 빵 뜨더라고요. 삼천리 예, 자전거가? 삼천리 자전거랑 우리 전통적으로 그 자전거 관련주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 알톤 스포츠야 한두 개, 두세 개 종목 정도가 관련주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물론 매매하시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맨날 그 오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한 2시 정도인가요? 이게 그럴 이유가 없는데 갑작스럽게 빵 뜨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네. 근데 뭐 뉴스를 그래서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일단 뭐 일본에서 자전거가 굉장히 쇼티지 상태다. 이유는 알루미늄 가격 오르고 뭐 저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부분은 뭐 일간지에서 회자가 된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어찌됐든 주가는요 항상 선행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차트 보시면 거래량이 한 2,000배, 3,000배 터졌을 겁니다. 굉장히 크게 터지면서 밑에서 올랐는데 장중 고가가 21%, 종가가 4.5% 플러스고요. 네. 그러니까 고점대에서 많이 밀렸는데 알턴 스포츠도 밑에서 25% 터졌어요. 그리고 종가는 4.9% 플러스. 물론 뉴스단을 살펴보거나 재무제표 열어보면은 일단 1분 실적 안 좋을 겁니다. 당연히. 왜냐면은 그 알루미늄 올랐고요. 철강 가격 올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다는 뉴스는 보긴 봤는데 그 계절적으로 2분기가 성수기거든요. 그리고 야외 활동을 시작을 하고 뭐 지금 그거야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좋아지겠다라는 부분인데 작년 갑자기? 예? 오늘 갑자기 근데 갑자기 갑자기 이거는 뭐 그 기간 외국인 뭐 매수세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시장에 있다 보면 갑자기 한 번씩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특이해서 첫 상승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억을 해보면은 자전거 관련주들이 작년 1월 달부터 5월까지 거의 따블이 났었거든요. 그때가 뭐냐면은 그 전기 자전거 보급 때문에 그랬어요. 전기 자전거. 네, 전기 자전거 때문에 일단 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 그때 나름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회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회사의 코멘트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근데 테마성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밑에서 좀 움직였고 그리고 기존 테마주들은 밀렸고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게 밀립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뭐 장전거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굉장히 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유 없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이렇게 오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네. 보니까 천연가스가 진짜 많이 오른 모양이네요. 그 오늘 상승 상단에 보면 뭐 레버리지 천연가스 레버리지 얘네들이 뭐 25%씩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 레버리지랑 인버스 이런 부분은요. 네.
아 요즘 저는 그 못 쳐다보겠어요. 무서워서 겁나서. 겁나서 이게 그 천연가스 가격이 빠졌는데도 인버스가 빠지고요. 이런 경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이든 투자든 뭐든 내가 예측한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아마 지난주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네. 이렇게 천연가스가 빠졌거든요. 근데 인버스가 빠져요. 그게 굉장히 많은 가격이고. 그뭐 추정한 트래킹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ETF 관련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조금 빨리 하려고 합니다. 빨리 그러니까 천연가스 오를 거야 하고 유가 빠질 거야 유가 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쪽의 베팅을 제가 보기에 요즘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그 말씀하셨어요. 인버스 관련 맞아요. 예. 상품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때 한참 유가도 그때 이제 뭐 유가 빠진다는 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면서 뭐 유가 인버스 뭐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때 인버스 추천 안 한 이유가 이거는 만약에 유가라는 게 위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모릅니다. 이 커머더티라는 게 우리가 통제 가능한 변수들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공급망 이슈가 생기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수요는 사실 매우 견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 충격에 노출돼 있는 커머더티는 인버스를 쉽게 잘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 인버스 그때 사신 분도 제가 한 20-30% 손해 봤을 것 같은데 그때 100불이었는데 지금 더 120불이잖아요. 더 나신 거죠. 예.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누적이 되고 근데 그 자꾸 본전 기억 때문에 또 쉽게 또 손절매를 못 하고 악순환이고 또 이제 인버스 관련 ETF는 또 굉장히 비용도 보수 구조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많이 녹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중고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뭐 오늘 그쪽으로도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네.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전자담배 쪽 회사 중에 EM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EM텍. 예, 예. 오늘 17% 정도 빠졌거든요. 왜? 장중에 28%까지 빠졌었는데 KTNG랑 이제 그 특허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화가 좀 됐었어요. 그 KTNG의 그 릴을 여기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데 네. 이게 ODM 쪽으로 안녕하세요. 생산 변화가 최진영입니다. 있을 것 같다라든지 기존 특허 부분 때문인데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힘든 게 공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런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졌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요게 종목들이 그 이 종목의 비단을 맞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좀 시장이 어려울 때 조금 잘 버텼던 종목들이 이런 식의 좀 스크래치가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시장 자체가. 그래서 뭐 장중에 또 EM텍이 빠지니까 수혜는 이렌텍이다 올랐다 또 빠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이렌텍도 같은 뭐 그러니까 하는 회사예요? 회사는 다른 건데 네. 전자담배 쪽이라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수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종목 분석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자 분석을 해보시기 하고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EM텍 빠지니까 이렌텍 오르고 근데 종가 보면 마이너스 3%고 막 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종목 해당 종목이 네. 어떤 식의 일을 하는지라든지 어떤 종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추출성으로 보고 이 오르니까 쫓아가고 그러다 손절 나오고 이게 왜 이러면은 종목이 더 변동성이 심해지게 됩니다. 네네.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산 종목 단타로 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닌가벼 해서 팔면은 내가 팔 때 더 시가 매도가 나오면 더 빠지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시장에 좀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럴 때 특히 더 그리고 종목을 내가 지금 안 사면은 싸게 못 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네. 그런데 충분히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요즘에. 예, 요즘은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로 이런 이슈 있을 때 내가 먼저 잡나 누가 먼저 잡느냐의 게임이었어요. 사실관계를 분명히 물론 당연히 기본이긴 하지만 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좀 확인하고 잡더라도 왜냐면은 제가 아침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시장에서 반응 안 해주면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내가 그 사실관계 파악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삐딱선 타고 있으면 그거 아니거든요. 아직 네네. 그거 안 움직이니까는. 그러니까는 요즘 그래서 그 내용이 PCB 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BGA 쪽 지난주에 그 저기 일본의 이비든인가요? 그쪽 기판 회사 좀 안 좋다고 그런 나오면서 오늘 조금 오르긴 했지만 지난주에 크게 박살이 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시장 반응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아마 저희 송출 과정 중에 약간 뭐 다른 소리가 좀 덧붙여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뭐 여러 섹터들까지 쭉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힘 빠지는 그런
장 상황이었던 것 같고 이런 날 저 마인드 컨트롤용 도움 말씀 팁 같은 거 하나씩만 좀 전해주시고 요 시장 상황은 좀 마감할까 싶습니다. 네, 이런 날 어떻게 좀 잠깐 그냥 술 한잔 하면 될까요? 술 한 잔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요즘 제가 마음을 좀 바꿨거든요. 마음을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는 시장 걱정해 내가 걱정하면 옛날에 올랐거든요. 제가 진짜 걱정 많이 하면 바닥 찍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얼굴에 뭐 나면은 이제 그때 두 개 나면 바닥이다 이랬거든요. 저 좋아하시는 분들이. 근데 요즘 아무리 나더라도 바닥 안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예 편하게 가는 편하게. 흘러가는 대로. 네, 근데 그렇게 크게 더 뺄 룸이 있겠느냐라는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지금 상황을 보시는 게 네.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뭐 조언 드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저도 뭐 쉽지 않고 그냥 종목을 좀 압축해야 될 장인 것 같아요. 그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은 오늘 같은 날 되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때 결국에는 이게 다 로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적은 것들 포트폴리오 보시고서 비중이 좀 의미 없는 비중들이 있는 종목들은 이번 기회에 그냥 정리를 하시고 이거만큼은 내가 이번에 가져가겠다. 내가 지수가 여기서 한 뭐 200포인트 더 빠지더라도 이 종목만큼은 내가 조금 확신 있게 가져가겠다는 것들만 좀 가져가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좀 재점검하시고 너무 또 그렇게 뭐 좌절하실 필요 없고요. 뭐 사실 이렇게 제일 어둡고 좀 지금 약간 솔직히 말하면 좀 짜증나고 무기력하고 이런 것들이 막 중첩돼서 오는데 보통 이럴 때 뭐 바닥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좋은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종목이 벌려져 있으면 지금 같은 구간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손실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좀 쳐내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술 한잔 할 때 오늘 같은 날은 뭐 골뱅이 안주 아니면 치킨 안주, 어묵탕 아니면 두부김치 뭐가 제일 든든합니까? 오늘은 어묵탕이 땡기긴 어묵탕으로 합니다. 갑니까? 네. 날씨가 좀 춥잖아요. 다 마음이 익혀 추운가? 먹고 싶습니다. 다 그냥. 마음이 추운가? 어묵탕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모레도 하나 좀 든든하게 드시고 일단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이 정도로 저희가 좀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내일 모레 네.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